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독립협회와 대한제국부터 할 차례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유튜브로 녹화를 하긴 하지만 이제 검정고시 수업을 진행할 때는 많은 내용을 단시간에 해야 돼서 따다다다다다 엄청 이런 진행한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국사를 나가는 동안은 최대한 수업이랑 비슷하게 하려고 해. 그래서 선생님의 얼굴은 안 보이지만 선생님이 보고 싶겠지만 그래도 이 앞에 보이는 하얀색 화면이 칠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 목소리를 이제 잘 따라오면서 그래도 조금 여유 있고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들도 수업 들으면서 혼자서 따라 해보기도 하고 대답도 해보기도 하면 그래도 수업을 좀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마 독립협회를 했던지 안 했던지 생각이 조금 까물까물해서 오늘 천천히 이렇게 독립협회부터 나가려고 해. 노트에 필기를 할 사람들은 선생님 최대한 천천히 할 거니까 필기하면서 해도 되고 나중에 한꺼번에 다 듣고 난 다음에 화면을 멈춰놓고 이렇게 한꺼번에 필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개화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화기의 여러 사건들을 쭉 계속 진행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독립협회라는 단체를 배울 거예요. 근데 독립협회가 생기게 된 그런 배경을 보면 지금 명성황후는 돌아가신 그 을미사변이 일어난 직후이고 그 자기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고종 같은 경우는 똑같이 목숨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어디로 잠시 몸을 피신을 시킬까요? 어디로? 여기. 아관파천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관은 러시아 공사관을 이야기를 해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 잠시 몸을 피신을 시킨 걸 아관파천이라고 해요. 사실 명성황후가 죽고 난 다음에 고종이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한 시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미국 공사관으로 가려고 시도를 하기도 했었는데 여의치 않았고 이제 결과적으로 러시아 공사관에 1년 넘게 이렇게 왕과 세자가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왕은 지금 러시아 공사관에 겨우겨우 몸을 의탁하고 있는 상태고 국가의 위신은 어떻게 됐을까?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러시아 공사관에 이렇게 의탁하고 있으니까 서구 열강들, 여러 강한 국가들의 열강이라고 하는데, 그 나라들은, 이제 조선에다가 이런 권리 달라, 저런 권리 달라라고 요구를 하기도 해요. 특히 러시아를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가져갔던 그런 이권들, 이익이 되는 권리가 뭐가 있냐면, 뭐 삼림체벌권, 뭐 광산채굴권, 철도 부설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힘이 없는 나라의 그런 안타까운 그런 광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요.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귀국을 하게 될 거야. 이 서재필은 갑신정변 때 함께 동참했던 급진계합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그때 나이가 되게 젊었거든. 우리 사진을 보면은 알겠지만 되게 애떠요. 그럼 사진 좀 잠깐 보여줄게요. 이렇게 생겼어. 되게 애띄어. 이제 갑신정변 때만 해도 이제 한 20대 초반,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그 나이거든. 그래서 그때 갑신정변 때 실패를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본으로 피신 가기도 했고 이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서재필은 일단 멀리 외국으로 유학을 가. 막 가족들도 막 같이 죽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은 이제 위험 때문에 막 자살하기도 하고 서재필이 그 어린 나이에도 아들이 있었나 봐. 그래서 아들은 아사했대요.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굶어 죽은 거야, 애기가. 조그만 갓난 애기였는데. 그래서 서재필은 아예 미국에 자리를 잡을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도 바꾸거든. 혹시 알아? 뭘로 바꿨는지? 필립 제이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바꾸고 이제 거기서 고생하면서 일하고 공부하고 했던 것 같아. 근데 이게 참 똑똑한 인물이었나 봐요.
이제 거기 무슨 조지 워싱턴 대인가 의과대학을 졸업을 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선으로 돌아와라 이런 권유도 하고 이제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면서 서재필이 드디어 귀국을 하게 돼요. 이제 갑신정변에 동참했던 박영효가 이제 많이 권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서재필이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뭔가 내가 해볼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왔을 텐데 이제 미국에서 많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게 조금 백성들을 계몽을 시켜야겠다. 그리고 서구의 사상과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서 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국가에 조금 자금 지원을 받아서 만든 신문이 요 독립신문입니다. 우리가 검정고시를 잘 공부를 했으면 금방 알겠지만 한번 독립신문 사진과 함께 이제 서재필의 다른 모습도 한번 쭉 보여줄게요. 자, 이게 서재필의 미국 의과대학 그 졸업 그 사진인데 어디에 있는지 잘 안 보이겠죠? 안 보일 텐데 여기 동양이처럼 보이나? 이게 서재필이고요. 여기 나중에 조금 나이가 들어서 조선에 온 이후에 그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신문 사진도 보여줄게. 요렇게 문신미독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독립신문이에요. 근데 이런 조선의 어떤 사정이나 상황 같은 것도 외국인들한테 알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서재필이 또 미국에서 그렇게 의과대학을 나올 정도였으면 영어도 되게 잘했겠지. 그래서 이걸 다 서재필이 영어로 번역을 해서 똑같은 내용을 영문으로도 인디펜던트 독립이라고 해서 이렇게 발행을 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독립신문까지 발행을 했는데, 이제는 서재필이 단체도 만들 거예요. 네. 여기 있는 이 독립협회라는 단체를 이제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만들게 되는 거예요. 개혁파 관료들과 함께 이렇게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독립협회의 가장 독특한 특별한 특징이 있다면 위로부터의 개혁과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같이 하려고 했었던 거야. 이렇게 배운 엘리트들이나 어떤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하고 배우지 못한 민중들을 같이 동참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독립협회는 참 정말 그때 당시로는 참 멋진 단체였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까지 이렇게 동참을 시키는 우리나라 역사상 근대 시기 이전에 이런 단체는 없었거든. 독립협회가 한 2년 정도 활동을 하기는 해요. 2, 3년 정도. 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우리 한번 볼게. 우리 책에도 잘 이렇게 나누어져 있겠지만 첫 번째는 자주 독립활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민권 활동이고요. 세 번째는 자강혁신 활동이에요. 자주독립은 우리 글에서도 보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막 간섭하고 우리의 이권을 되게 원하는 그런 외국으로부터 우리의 어떤 자주권을 잘 지키고 외국의 간섭을 조금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규탄하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자주독립의 그런 뜻을 세우기 위해서 일단 뭔가 상징적인 뭔가가 있으면 참 좋겠지. 우리의 의지를 이렇게 표명을 하고 그래서 독립문을 세웁니다. 근데 독립문은 어느 자리에 세우냐면 영은문 자리에 세워요. 이 영은문이 그 우리 책의 241쪽에도 잘 나와 있지만 영은문은 중국 사신이 이렇게 올 때 맞이하는 그런 문이에요. 그 문을 없애고 중국에 대한 어떤 4대의 상징인 영문을 없애고 독립문을 세웠다라는 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우리 서울에 뭐 광화문이나 이런 중심부에 가게 되면은 이런 독립문을 볼 수 있어요. 되게 서울 한복판에 있어. 지나가면서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사진을 좀 잠깐 볼게. 이게 바로 원래 예전에 있었던 그 영은문이야. 중국 사신을 맞이를 하는. 그리고 밑에 있는 사진들이 이제 독립문인데 이 옛날에 있는 사진이겠죠. 이거는 요렇게 있고 지금 이거 진짜 동네 한복판에 있어. 서울 한복판 아파트도 있고 이 앞이 영은문의 주춧돌이에요.
그래서 독립문이 이렇게 이쁘게 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다시 돌아가 보면요. 그리고 독립문과 독립관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독립협회 하면 가장 잘 나오는 키워드 개념이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립협회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한 그런 단체거든. 정말 10,000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쫙 모이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대중들과 함께 강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여러 주제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름이 뭐다? 만민 공동회. 만민이 공동으로 함께 모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정말 언론의 역할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나라 앞으로의 교육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위생을 잘 지킬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잘 다뤄진 게 뭐냐면 지금 침탈이 가장 심해지고 있는 러시아를 규탄하는 거야. 견제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서 러시아 규탄 시위도 하고 막 토론도 하고 강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를 얻어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파견한 군사고문, 재정고문도 철수되고, 그리고 조금 경제적으로 간섭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만들었던 한러은행을 폐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민공동회가 정말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두 번째는 자유민권 운동이네요. 자, 민권. 무슨 뜻일까? 무슨 민자일까? 백성 민자예요. 그래서 백성의 권리를, 그런 자유된 권리들을 조금 보장하기 위한 운동인 거예요. 근데 사실 근대 이전에 전근대 시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인권, 민권 이런 개념은 사실 없었어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 백성들을 잘 교화시켜야 된다 이런 정도의 개념은 있었는데 뭔가 각각의 하늘이 준 권리? 이런 개념은 없었는데 그런 개념을 제시를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신체의 자유. 우리 신체 자유한데 웬 갑자기 자유권 이야기를 할까? 이거는 지금은 되게 잘 보장이 되고 있는데 막 영장 발부 없이 막 체포를 한다거나 신체 고문을 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우리 신체는 자유하다. 그리고 재산권,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같은 걸 이야기해요. 물론 언론은 우리가 표현하고 의견을 내세우는 그런 거일 거고, 출판은 알 거고, 집회는 이렇게 모이는 거, 그리고 결사는 단체를 결성하는 것을 결사라고 해요. 이런 자유들을 독립협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참정운동. 참정은 정치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국민참정권 운동을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런 운동을 또 발전시켜서 마침내는 우리가 제도를 바꾸면서 더 강해져야 된다. 그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자강혁신이에요. 자강혁신 관련된 것은 우리 243쪽으로 넘어가면 있는데 중추원 관제라는 것을 반포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이 참정을 해서 의견을 내세우려면 의회 같은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지금의 의회 형식은 그때 만들기는 어려웠겠죠. 그래도 국민의 대표 같은 사람들을 조금 임명을 해서 약간 의회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책의 243쪽에 잘 나와 있겠지만 중추원 관원들은 50명을 만드는 거야. 그 중에 25명은 황제가 임명하고 25명은 독립협회 회원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을 하는 거죠. 중추원 관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반포가 되는 거냐면 이 만민공동회가 몇 차례 열려요. 근데 처음에 정부가 이 만민공동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을까? 부정적이었을까? 긍정적이었을까? 왠지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건 봉기 아니면 이럴 수가 없어. 백성들이 모이는 건.
뭐 임슬롱민봉기나 홍경래 난 그런 거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엄청 모이는 거야. 그 만민공동의 사진을 좀 보여줄게요. 막 이렇게 진짜 많이 모였지. 막 이날은 막 장날도 막 열리고 막 진짜 막 와글와글 했다라고 해. 차양을 치고 국밥집도 장사가 엄청 잘 되는 날이었대. 그래서 만민공동이 처음에는 이게 놀란 거야. 놀랬는데 이걸 보면서 만민공동에 괜찮은데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만민공동의 관리들이 참여한 것이 관민공동회입니다. 관리들이 여기 관민공동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채택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채택된 건의문이 헌의 6조예요. 우리 책의 243쪽에 자료를 좀 볼까? 여기 헌의 6조가 있네.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협력하여 전제 황권을 공고히 하자. 정부와 외국과의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하자. 뭐 등등등 6개가 있죠. 이걸 헌의 6조라고 하는데 이게 건의문이 받아들여진 거야. 그래서 그 정도 시행하자라고 하고 중추원 관제를 제정하게 된 거입니다. 다시 칠판으로 돌아오게 되면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분명히 반대의 의견도 있을 수가 있거든. 사실 이런 의회식의 관제를 마련한다는 거는 당시 조선으로서는 엄청나게 급진적인 일이에요. 이렇게 한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보수파들은 고종에게 모함을 하는 거지. 이거 왕정을 없애고 공화정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공화정은 어떤 정치 형태를 이야기를 하냐면 왕이 없고 미국처럼 그렇게 대표를 선출하는 거야. 뭐 대통령이 있다든지 뭐 그런. 그래서 고종도 이제 이 보수파들의 어떤 여론에 밀려서 이 독립협회 해산을 또 하게 됩니다. 독립협회를 이제 해산을 시키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독립협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한국협회를 동원을 해요. 한국협회는 그 보부상 단체예요. 원래 정부와 조금 연결이 잘 되어 있는 단체인데 한국협회랑 독립협회를 충돌을 일으켜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협회 그 충돌 사진 좀 보자. 이런 식으로 막 한국협회 사람들과 충돌을 하면서 독립협회 주요 간부들을 체포를 해요. 근데 체포를 하니까 만민공동회가 열리기 어려웠겠지. 근데 사람들이 간부들이 체포가 돼도 그냥 만민공동회를 막 열어요. 막 열고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만민공동회 강제 해산하면서 독립협회는 해산당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독립협회가 이제 안타깝게 몇 년 만에 해산이 되게 돼요. 근데 선생님이 좀 이 중에서 소개하고 싶은 글이 있는데 우리 책의 242쪽에 자료 2번을 한번 볼까? 자료 2번을 보면은 이 말이 있네. 관민공동의 첫 연설로 백정 출신인 박성춘 씨가 연설을 했대. 근데 되게 의미 있죠. 백정이라고 하면은 조선 후기 때 정말 천민 중에 천민, 차별받았었던 도살업에 종사했던 사람이거든.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지몰각합니다. 나 무식한 사람이다. 배운 것 없다. 그러나 충군 애국의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이국 편민의 길인즉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길이다. 그건 관민이 합심한 연후해야 가하다. 그러니까 정부와 백성이 같이 마음 합해야 된다. 여기 차일 이렇게 쳐져 있죠? 그래서 저 차일에 비유하건대 한 개의 장대로 받치면 역부족인데 많은 장대를 합하면 그 힘이 공고하다. 그러니까 관민이 합심하자. 그래서 황제의 성덕에 보답하고 국군이 만만세 이어지게 합시다. 모두가 힘 합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이게 맞는 말이지. 지금 코로나 사태를 봐도 그냥 모든 사람이 같이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게 정말 멋진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이 백정 출신 박성춘의 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양의사가 되기도 해요. 네. 영상이 좀 길어지니까 대한제국 얘기는 좀 끊어서 갈게.